앞서 나온 그 질의에 이어서 좀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 동의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뭐 두뭉실하게 이게 어떤 혐의로 체포 동의가 청구된다 이렇게 알면 정확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이 범죄 사실의 요지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를 대표해서 이게 법령에 써 있어요.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 국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저는 인식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깜깜이로 투표하라는 거냐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법무부 장관의 사심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대표자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또 그것을 시청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저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저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체포 동의안 그 가결 당시에 본인이 국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영장 청구가 왜 문제가 있고 왜 이것이 부결돼야 되는데에 대해서 다 해당 의원들이 한 명씩 다 모든 그 체포 동의안마다 다 소견을 다 피력하여 왔습니다. 그런 것을 의원들이 다 양당 그러니까 청구하는 청구하는 측의 의견도 듣고 또 반대하는 이 피의자의 신분이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데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제도는 그 체포 동의안이라는 그 제도가 후보자님 이것이 오히려 지금 국회나 아니면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이거 국회의원들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논의도 있는 거죠. 상당한 특권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상당한 특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국민의 알 권리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러한 그 설명 과정이 피의사실 공표로 둔갑되는 것은 저는 이것은 법치를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PPT를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재판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또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냐면 이게 진화하는 거죠. 재판 지원의 수법이.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법정에 나온 증인이 주신문만 하고 반대 신문은 다음 길 해야 되는 이러한 참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저는 그런 법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피나 법관 기피랄지 뭐 아니면 항고나 재항고 이런 걸 통해서 재판을 계속 지연하는 수법을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화영 그 전 경기도 부지사 사건에서 이화영 그 씨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는데 이 변호인이 진짜 목적은 결국은 재판 지연을 하는 것이다. 참 이렇게 모 유튜브에 나와서 실토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답답한 것은 법원이 이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가장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경우에 기피 신청 이후에 또 항고 재항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항고 재항고의 결정을 서두르는 것이 사실 재판 지연을 막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뉴스를 보면 그 모 간첩단 사건에서 뻔히 1심에서 기피 신청 기각을 했고요. 항고 기각까지 됐는데 재항고 기각까지 나오는 게 몇 달 걸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주심 법관이 대법관이 또 뭐 공교롭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대법관이라서 봐주기 하느냐 지금 이러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화영
그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의 지금 재항고심인데 뭐 이거는 이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런 그 재판 지연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원에 주어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기피 신청 그리고 항고 재항고에서 빠른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오히려 재판 지연을 막는 방법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실제로도 법원에서 저도 재판을 담당해 본 적이 있고 다른 법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피 신청에 대한 사건은 가장 우선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공정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제 후보자님께서 대법원장 취임을 하면 어떤 취임사를 하실지 고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공정한 재판이 굉장히 법원에 중요한 것이고 사실 그동안에 법원이 공정하지 못한 모양새를 줬기 때문에 사법부 신뢰가 훼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사의 내재적인 공정성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이 그걸 모르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재판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관의 중요성을 이 굉장히 중요하고 외관의 중요성을 기하려는 이 판사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정진석 그 의원님의 저는 선거 공판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판사의 뭐 SNS 글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는 실형을 선고하는데 유리한 정상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불리한 정상을 얘기하고 그냥 판결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재판장도 해봤습니다만 이제 주로 실형을 선고할 때는 유리한 정상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쁜 정상 설명하면 이게 실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현장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쁜 정상만 계속 얘기를 해서 속으로 저는 그러면 뭐 최악의 경우 집유 정도 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정상 한참 얘기하더니 바로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정진석 의원이 나와서 한 얘기가 감정적 판결이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선고에서 아까 후보자님의 좋은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